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샵 9730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KBS 일라디오를 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산속전원생활님께서 소장님 어디 아프셔서 안 나오셨나 걱정하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오신 겁니다. 예, 오늘 뉴스픽 새로 모신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용남 정치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남입니다. 네. 자, 전혜연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 공동체를 강조하고 싶은 전혜연입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될 게 이제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이번 치료는 지금 중증 이상 환자부터 적용을 하겠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코로나19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 이 내용을 국민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쉬운 열쇠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말 코로나19 치료 체계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병상도 부족하고 특히 중증 치료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의학계 그렇죠.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증 환자 집중 치료 기회를 늘리겠다. 이것이 정부의 큰 방침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4단계 구분입니다. 4단계. 그렇죠. 이제 환자 중증도를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4단계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중등도부터는 음압격리병실이라든가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의 경우에는 국가 운영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가 생활치료센터인데요.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선정이 되고요. 의료기관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예. 일례로 지금 대구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대구시의 경우는 오늘부터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그럼 1인 1실로 들어가서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거죠? 예, 일단은 1인 1실 체계나 이런 건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생활치료센터에도 전담 의료진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요. 또 만약에 의료진이 이 환자가 지금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네.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의료기관에 입원했는데 증상이 호전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우선 퇴원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 관리반의 판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나 또는 자가 요양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마 지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대구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조금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일단 치료가 시급한 환자부터 병상을 배정하고 치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빨리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다른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과연 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포함이 될지 이제 사람들에게는 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심이 지금 높은데 이용남 실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하는 추세에 있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마스크 구매를 통한 감염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당초의 취지가 이렇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엄면 소재의 1,400여 개의 우체국 그리고 약 1,900여 개의 농협 하나로마트. 물론 이 하나로마트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은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공영 홈쇼핑 그리고 전국에 24,000여 개의 약국 의료기관. 물론 이러한 기관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접근성이 가능한 곳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장소보다는
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이 가장 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보다시피 이러한 그 기관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든지 정말 뭐 이렇게 낮 동안에 쉽게 네.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누구나가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사시다 보니까 거기에 네. 설 수 없는 분들은 좀 또 구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공적 판매처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관련 기관들인데 편의점은 또 그렇지가 않은 곳이라 이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도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편의점의 가장 큰 특징이 말씀해 주셨듯이 접근성이죠. 집 네. 가까이에서 대부분이 좀 쉽게 인지할 수 있고요. 또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혹은 퇴근 이후에도 살 수 있다라는 좀 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편의점을 통한 판매가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역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지난 2월 26일 이미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사실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손쉽게 체감하시기 어려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루라도 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오늘 뭐 일부 판매처에서 또 마스크가 풀린다고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점은 국민들이 지금 다수가 많은 곳에 모였으면 안 되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빨리 좀 번호표를 나눠주고 예측 가능한 시간대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 다 방역 당국이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현장에 가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공급, 유통만은 정말 어떤 기존의 법과 제도에 있어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비하고 예. 시민들이 더 이상 이 마스크 민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죠. 좀 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정부에서 좀 빨리 시정해 지금 막 줬으면 의견들을 합니다. 주시는데 유튜브로 맨 젠틀님께서는 우체국보다는 동네 동사무소가 접근성이 좋지 않겠나. 바다늑대님께서는 근로자 인원수에 맞춰 회사가 좀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방법은 어떻겠냐.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이 사가지고 그걸 또 배부하는 건 어떻겠느냐. 세대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 이용남 실장님께서도 좀 의견을 주시죠. 네, 지금 뭐 전염병이라는 건 누구나가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는 될 수 없겠죠. 예.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뭐 주민센터라든지 직장 내에서 이렇게 단체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빈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맞아요. 많고 사실 주민센터도 이런 우체국이라든지 하나로마트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나겠지만은 여전히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 손쉽게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편의점이라든지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위주로 정부가 좀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지금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추경 규모 공방으로 처리가 혹시 늦어지는 건 또 아닐까. 늘 언급되고 있는 그 불필요한 예산 끼워 넣기 이번에 또 여기서 또 자행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코로나19 추경 대응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5일경 코로나19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저는 하루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응압 구급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네. 감염 확산을 막고 또 지금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하루빨리 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번에 정세균 총리를 대정부 질문에 부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 지휘 담당하는 역할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잘못한 점은 정치권에서 지적을 해야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의 상황을 조기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4월 총선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야당에서는 정부의 허점을 또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학적이라던가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종료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하고 또 힘을 모아줄 부분은 힘을 모아줘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용남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네. 원래 그 정부가 낸 그런 그 정부 예산 이외에 그렇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전염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를 해서 네. 책정해 놓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신속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여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염병 같이 국민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국민 안보, 인간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정쟁을 좀 줄이고 네.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정말 이러한 사태가 뭐 영원히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게 일시적인 중요하죠. 현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이제 그 사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 특히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되는 부분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안이 네.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에 빨리 하나 처리를 해야 될 네, 텐데. 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밥그릇 싸움에 또 매몰이 되어서 정말 이런 그 추가 경정 예산을 또 정쟁으로 올려놓는다면 국민들의 지금 보고 정말,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안보다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도 한번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장애인이라던가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장 지금 추경이 필요한 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네.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돌봄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멈춰 있죠, 지금. 사실상 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왕 하는 거면 조금 빠르게 집행이 돼서 현장에서 당장 뭐 아이 맡길 곳이 없다던가 또는 뭐 맞습니다. 휴가 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문제들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전혜연 시사평론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이용남 정치실장과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이 연관된 거긴 하지만 요즘 상황이 하도 어렵다 보니 뭐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지만 기업도 뭐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하는 식의 그런 갑질 직장의 어떤 갑질 행태 이런 게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나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이렇게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예.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뭐 일종의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최근 직장 갑질 사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호텔의 경우에는 무급 휴직 실시 공고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강제 휴직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 어렵고 중소업체 어려운데
강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 요즘 뭐 중소형 카페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한 2-3달 정도 쉬고 오라. 이렇게 하는 곳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차라리 해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실업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좀 연차를 안 쓰고 싶고 나중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강제로 지금 빨리 연차를 쓰라고 한다던가 또는 뭐 해고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나눠야 되지만 좀 과한 갑질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그러네요.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또 기업이 오죽 어려우면 그러겠느냐. 이런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사실 이렇게 근로노동법 근로기준법. 기준법을 예. 무시해 가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기업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네.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이 이런 곳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될 경우에는 당장 코로나19도 힘들죠. 힘든 상황인데 네. 생계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명도 아니라 이런 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예.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회사라든지 이 대규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추경이라든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나도 좀 힘들지만 이 부분을 양보할 테니까 직원들도 좀 이런 걸 그렇죠. 양보해 달라라는 것이 고통분담이지 일방적으로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사실 고통분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어렵고 사실 사업주도 어렵고 특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카페 운영하는 분들, 뭐 빵집 운영하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할 수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업주가 자체 판단으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70% 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 사업주도 힘들고 일했던 분들도 힘든 그렇죠. 상황이 되거든요. 양쪽이 지금 모두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때야말로 고통분담이라든가 상생이라는 말이 적용되려면 양쪽의 어떤 소통을 통한 일정 부분의 협의안이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빨리 잠재워주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거든요. 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서로 돌봐야 할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 뉴스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대구 가서 의사로서 이 자원봉사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어요. 이 내용을 이용남 실장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일부터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네. 금연병 관련해서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3월 1일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오겠다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의사가 본 직업 아니겠습니까? 원래.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 나서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렇게 본인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모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네.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료진 일손이 워낙 그 대구 경북 쪽에 부족한 상황이고 봉사활동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지금
거기 현지의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뭐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도 좀 해보죠. 저는 안철수 대표의 사진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깊게 파여 있고 방호복을 착용했기 때문에 이마에도 막 주름이가 그럼요. 있고 예. 땀으로 젖은 그 의료복을 입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뭐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한 사람의 의료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런 네.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 해석이 물론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정치인이니까.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잘한 거는 잘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의료진이 대구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현장으로 내려간 정말 대단한 의료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과 동시에 또 감염이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분들이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렇죠. 일방적인 예.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에 대해서 보답한다라는 그런 계기를 좀 확립했으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그 대구 경북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용남 실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안철수 대표의 부인이죠. 김미경 교수도 함께 이제 참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이제 진정성이 더 이제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전 평론가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사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의료인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의료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사실 지금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구 지역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맞습니다.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러한 그 긍정적인 그런 의료인들에게 네.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뉴스가 광주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선거 다가오면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 막 조장하고요. 서로 비난을 부추기고. 하기도 하는데 부추기고 예. 그러죠. 그런데 대구가 정말 어려울 때 소민을 내민 곳이 바로 광주였잖아요. 네. 저는 이걸 봤는데 참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몇십 년 후에는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얘기죠. 나올 만한 얘기인데 네. 이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재난을 대처했는가를 볼 때 지금 대구와 광주의 사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역을 뛰어넘어서 또는 정치인들의 공방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 그러네요.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할 때 좀 마음이 훈훈하기도 합니다. 네, K71105497번님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사람들, 영웅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 광주 시민 멋지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시사평론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이용남 정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